아득한 옛날, 숭례문의 웅장함이 드러나기 훨씬 전, 한양 도성 밖 작은 동네에 김선달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서당에서 글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밤낮으로 책을 섭렵하며 나이에 비해 뛰어난 학식을 자랑했답니다. 그의 총명함은 온 마을에 자자했고, 사람들은 한데 모여 김선달은 틀림없이 큰 인물이 될 거야 라며 입을 모아 칭찬하곤 했답니다. 하지만 김선달은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풋풋한 청년이었고,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펼쳐 보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김선달은 과거를 치를 나이가 되었습니다. 드높은 포부를 가슴에 품은 그는 마침내 한양으로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집을 나선 김선달은 험준한 소백산맥 자락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구불구불 이어진 산길은 끝없이 이어졌고 정오 무렵에는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해 진력이 되자 서쪽 하늘은 붉게 타올랐고 산 그림자는 점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어둠이 짙어지자 으슥한 산길은 금방이라도 맹수가 뛰쳐나올 듯 험악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선달은 하는 수 없이 하룻밤 묵어갈 곳을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산길, 저 멀리 희미하게 등불이 새어나오는 작은 초가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샘물을 발견한 듯 김선달은 지친 몸을 이끌고 초가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심스럽게 나무 문고리를 잡고 똑똑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주인작? 고요함이 감도는 듯 하더니 이윽고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오고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하얀 소복을 단정히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인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지만 맑고 커다란 눈망울과 오뚝한 콧날, 굳게 담은 입술은 슬픔 속에서도 청초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여인의 흰 소복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그녀의 슬픈 아름다움은 더욱 애처롭게 빛났습니다. 니시오. 여인이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깊은 밤 숲속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울음소리처럼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맑고 청아했습니다. 저는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는 길손, 김선달이라고 합니다. 날이 저물어 길을 잃었는데 실례를 무릅쓰고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을는지요? 김선달은 공손히 허리를 숙여 간청했습니다. 여인은 김선달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차분하고 깊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슬픔이 배어있는 듯 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여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딱한 사정은 알겠지만 저희 집에는 방이 하나뿐입니다. 게다가 저는 지금 상중이라 함부로 남자 손님을 방에 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더욱 가늘어졌고 마지막 말은 거의 들릴 듯 말 듯 했습니다. 깊은 산중에서 간신히 찾은 집에서 매정하게 거절당하자 김선달은 낙심하여 어깨를 늘어뜨렸습니다. 다시 캄캄한 산길을 헤쳐갈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선달은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주인장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허나 보시다시피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이 근방에는 인가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험한 산길에서 밤을 새우다 맹수라도 만나면 어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부디 하룻밤만 묵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사람 목숨 하나 살린다 여기시고. 김선달은 애처로운 눈빛으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선달의 간곡한 청에 여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두 눈을 감고 한동안 고심했습니다. 깊은 밤, 낯선 길손을 집 안에 들인다는 것은 분명 위험한 일이었지만 매몰차게 내쫓는 것도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오랜 망설임 끝에 여인은 마침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 하룻밤입니다. 부디 불편함 없이 편안히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워진 듯 했습니다. 여인은 김선달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작고 소박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지프로 엮은 돗자리가 깔린 방 한켠에는 낡은 책상과 책 몇 권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퇴계 이황 선생의 매화 그림이 걸려 있었지요. 여인은 김선달에게 따뜻한 소미불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방은 변변치 않지만 아랫목은 따뜻할 겁니다. 저는 윗목에서 바느질을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시고 편히 주무십시오. 여인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거리를 두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인은 작은 호롱불 하나만 남겨두고 방 안의 불을 모두 껐습니다. 어둠이 짙게 드리운 방 안에는 호롱불의 희미한 불빛만이 춤추듯 흔들렸습니다. 여인은 윗목에 가만히 앉아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바늘에 실을 꿰는 소리, 천을 스치는 소리만이 정적을 간간히 깨뜨렸습니다. 김선달은 여인이 내어준 따뜻한 이불을 덮었지만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호롱불,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여인의 바느질 소리, 그리고 조용히 숨쉬는 여인의 존재가 묘하게 그의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김선달은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점점 크게 들리는 듯한 여인의 숨소리는 그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는 여인의 슬픈 아름다움과 친절함에 야릇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선달은 끓어오르는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여인에게 무례한 말을 불쑥 내뱉었습니다. 여인, 우리도 인연이라면 인연인데 이 깊은 산골에 보는 사람도 없으니 오늘 밤 한 이불 덮고 정을 나누는 것이 어떻겠소? 김선달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더욱 뻔뻔스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조용히 바느질하던 여인은 김선달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또렷이 빛나는 여인의 눈은 차분하고 맑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김선달의 뻔뻔함에 놀라거나 화를 내는 기색 없이 오히려 그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과거를 보러 가시는 길이라고 하셨지요? 갑작스러운 물음에 김선달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짐짓 태연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렇소. 그렇다면 필시 시 짓는 재주 또한 뛰어나시겠군요. 여인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긋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김선달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재주를 뽐낼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시 짓는 일이라면 어려서부터 갈고 닦아온 재주입니다. 웬만한 시인 묵객 앞에서도 칭찬을 받는 재능이지요. 김선달은 어깨를 으쓱이며 허품을 늘어놓았습니다. 여인은 김선달의 대답에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비록 과부이긴 하나 아무 남자와 함부로 하룻밤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비님의 시 재주가 출중하다면 혹 제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겠지요. 제가 먼저 시 한 구절을 읊을 테니 선비님께서 그에 어울리는 짝 구절을 지어보십시오. 만약 제 마음에 흡족한 짝 구절을 지으신다면 선비님과 하룻밤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인의 제안은 뜻밖이었지만 김선달에게는 오히려 흥미로운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좋소. 오늘 밤 기필코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아 보이리다. 김선달은 호기롭게 외쳤습니다. 그는 속으로 시 짓기 정도야 식은죽 먹기지라며 여인의 제안을 만만하게 여겼습니다. 여인은 가냘픈 숨을 내쉬며 조용히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맺으려던 혼인은 아직 멀었지만 여인의 시 구절이 끝나기가 무섭게 김선달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짝 구절을 지어 읊었습니다. 그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화려하고 감미로운 표현들을 섞어 시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김선달의 시를 듣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구절은 짝이 맞지 않습니다. 김선달은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시가 부족하다는 평을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심혈을 기울여 더욱 기발하고 재치 넘치는 다른 시를 지어냈지만 여인은 매번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달은 밤새도록 수십 편의 시를 읊었지만
여인의 마음에 드는 시는 단 한 편도 없었습니다. 글줄께나 쓴다고 자부했던 김선달은 일개 과부의 마음을 얻는 시 한 구절조차 짓지 못하자 점점 안절부절 못하고 창피해졌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고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결국 김선달은 자존심이 상한 듯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여인의 마음에 드는 짝 구절을 짓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이쯤에서 그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선달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허둥지둥 짐을 챙겨 초가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김선달이 떠날 채비를 하자 뜻밖에도 여인은 따뜻한 아침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왔습니다. 뽀얀 쌀밥에 구수한 된장찌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나물 반찬이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김선달은 여인이 차려준 밥상을 받아들고 밥을 뜨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 솔직히 말해주시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짝 구절은 대체 무엇이었소? 김선달은 자존심은 몹시 상했지만 여인의 지혜에 대한 궁금증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맺으려던 혼인은 아직 멀었지만 상복 입은 슬픔은 아직 끝나지 않았네. 여인의 답을 듣는 순간 김선달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마치 머리를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이 상중인 여인의 슬픔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그녀를 탐하려 했던 부끄러움과 여인의 깊은 슬픔과 현명한 지혜에 대한 존경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솔함과 무지함에 깊이 뉘우쳤습니다. 김선달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여인에게 엎드려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제가 염치 없이 큰 잘못을 저지를 뻔했습니다. 주인장님의 현명하신 지혜 덕분에 저 또한 그릇됨 없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인장께서는 참으로 크나큰 지혜를 지니셨으니 앞으로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능히 헤쳐나가실 겁니다. 부디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선달은 진심으로 여인의 지혜에 감복하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김선달은 초가집을 나섰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자신의 언행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내가 과거에 급제한다 한들 저 산골 과부보다 못한 지혜로 과연 나라의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평생 책만 읽으며 잘난 체하며 살았건만 막상 세상에 나와보니 일개 과부만도 못한 존재였구나. 김선달은 깊은 번민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만함 대신 겸허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고뇌하며 걷다 보니 어느덧 한양 도성에 다다랐습니다. 웅장한 숭례문이 눈앞에 우뚝 솟아있자 비로소 자신이 한양에 당도했음을 실감했습니다. 김선달은 무거운 마음을 털어놓기 위해 오랜 법 박진수를 찾았습니다. 여보게, 박진사. 문 좀 열어보게. 친구의 집문 앞에서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잠시 후 앳된 얼굴의 어린 아가씨가 문을 빼꼼히 열고 나왔습니다. 댕기머리를 곱게 따아내린 아가씨는 풋풋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박 선비님을 찾으시는 거지요? 그렇소. 맞소. 김선달은 낯선 아가씨의 등장에 의아했지만 우선 예의를 갖춰 답했습니다. 그럼 안으로 드시지요. 아가씨는 김선달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친구는 보이지 않고 낯선 아가씨가 자신을 맞이하자 김선달은 더욱 어리둥절했지만 일단 아가씨를 따라 사랑채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아가씨는 방으로 들어온 김선달에게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박진수 선비님의 아내 소향이라고 합니다. 아가씨의 인사에 김선달은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의 혼례 소식조차 까맣게 몰랐는데 어느덧 이렇게 어여쁜 아내를 맞이했다니. 김선달은 친구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과 동시에 묘한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소향 아가씨의 맑고 아름다운 모습은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눈이 부셨습니다. 늦었지만 뒤늦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박선비님과 함께 자라 김선달이라고 합니다. 김선달은 어색하게 인사를 하며 친구의 행방을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런데 박선비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애석하게도 서방님께서는 혼례를 올린 지 석 달도 채 안 되어 갑작스런 병환으로 세상을 등지셨습니다. 소향 아가씨는 갑자기 울먹이며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향 아가씨의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듯했습니다. 혼례를 올린 것도 믿기지 않는데 세상을 떠났다니. 김선달은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꼈고 홀로 남겨진 소향 아가씨에 대한 안타까움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여인에게 자초지종을 묻고 싶었지만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듯한 소향 아가씨의 얼굴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선달은 소향 아가씨를 짧게 위로하고 서둘러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소? 사람은 갔어도 남은 사람은 살아가야 하니 부디 마음 굳게 잡수시고 훗날 다시 뵐 날이 있겠지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김선달이 발길을 돌리려는 찰나 소향 아가씨가 조심스럽게 그의 소매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의 귀한 손님을 제대로 대접도 못하고 보내드리려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곧 해가 뉘엿뉘엿 질 텐데 오늘 하룻밤은 저희 집에서 묵고 가시는 것이 어떠실는지요? 소향 아가씨는 붉어진 얼굴로 촉촉한 눈망울을 글썽이며 자신을 올려다보며 간곡히 청했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눈빛에 김선달은 차마 매몰차게 거절할 수 없어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소향 아가씨는 김선달을 사랑채로 다시 안내한 후 정갈한 저녁상을 손수 차려왔습니다. 따뜻한 쌀밥과 몇 가지 소박한 반찬, 그리고 술 한 병이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변변찮은 밥상이지만 부디 많이 드십시오. 변변찮은 밥상이지만 부디 많이 드십시오. 김선달은 소향 아가씨가 차려온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조심스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린 아내라고만 생각했지만 소향 아가씨는 생각보다 훨씬 조숙하고 현명했습니다. 그녀는 슬픔 속에서도 굳건하게 살아가는 강인한 의지를 보였고 김선달은 그녀에게서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서먹서먹한 분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제법 즐겁게 이야기를 꽃피웠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깊은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일 또 먼 길을 떠나야 하니 이제 그만 잠자리에 들어야 할 듯합니다. 김선달이 소향 아가씨를 돌려보내려 하자 소향 아가씨는 아쉬운 듯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럼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소향 아가씨는 방문을 닫고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소향 아가씨가 나가고 김선달은 자리에 누웠지만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던가. 산골 과부와의 기묘한 만남, 오랜 친구의 슬픈 부고, 그리고 친구의 아내 소향 아가씨와의 뜻밖의 만남까지. 김선달은 오늘 하루 겪었던 파란만장한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특히 소향 아가씨의 슬픔 속에서도 빛나는 고고한 아름다움과 현명함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다시 두드려졌습니다. 선비님, 혹시 주무시나요? 소향 아가씨의 목소리에 김선달이 문을 열자 문 앞에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소향 아가씨가 야은 호쩌고리 하나만 걸친 채 애처로운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태는 깊은 밤, 홀로 피어난 달맞이꽃처럼 처연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서방님도 돌아가시고 기댈 친정도 없는 외로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선비님과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치 오랜 정인처럼 마음이 통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필시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선비님께서 제 지아비가 되어주실 수 있겠는지요? 소향 아가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김선달에게 간곡히 청혼했습니다. 소향 아가씨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김선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아내가 자신에게 혼인을 간청하다니. 그는 머릿속이 하얗게 백지장이 되는 듯 했습니다. 김선달은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우선 추위에 떨고 있는 소향 아가씨를 방 안으로 이끌고 차분히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라 앞뒤 잴 것 없이 뜨겁게 구는구먼. 하지만 저 여인보다 분별력 있는 어른으로서 나 또한 혈기만으로 맞설 수는 없는 노릇이지. 김선달은 한참을 고심하다가 마침내 입을 떼었습니다. 소양 낭자의 간곡한 부탁은 고맙소만 평생을 함께할 배필을 정하는 일이니 그리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낭자와 제가 과연 천생연분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고 싶소. 제가 하자는 대로 순순히 따라주시겠소? 김선달은 산골 과부에게 깨달았던 지혜를 떠올리며 신중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말씀하십시오. 낭구는 시키시는 대로 다 따르겠습니다. 소향 아가씨는 간절한 눈빛으로 굳게 다짐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김선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듯 비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시 한 수를 읊을 터이니 부디 그에 걸맞는 짝 구절을 지어보시오. 제 마음에 흡족한 짝 구절을 지으면 혼례를 올리도록 하지요. 김선달은 다시 한번 시를 빌어 여인의 지혜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인연 맺을 혼인은 아직 때가 이르지만 김선달은 지난밤 산골 과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시구를 읊었습니다. 김선달이 시를 읊자 소향 아가씨는 깊이 생각하며 짝 구절을 곰곰이 지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소향 아가씨가 읊은 구절은 김선달이 기대했던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소향 아가씨는 몇 번이고 다시 짝 구절을 읊어보았지만 김선달은 매번 묵묵부답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 어느덧 창밖은 훤히 밝아왔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소향 아가씨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김선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밤이 새도록 선비님 마음에 드는 짝 구절을 끝내 짓지 못했습니다. 이제 떠나실 때가 되었으니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제가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짝 구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소향 아가씨의 목소리는 절망감에 젖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소향 아가씨의 슬픈 눈망울을 애틋하게 바라보며 나지막이 답했습니다. 새로운 인연 맺을 혼인은 아직 때가 이르지만 홀로 남은 슬픔은 부디 떨쳐내시구려. 이 뜻을 아시겠소? 소향 낭자는 아직 꽃다운 나이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창창합니다. 덧없이 세상을 떠난 지아비를 평생 그리워하며 슬픔 속에 잠겨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이제 부디 슬픔은 미련 없이 훌훌 털어버리고 희망찬 새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김선달은 진심을 담아 소향 아가씨를 타이르며 다시 한번 시를 읊었습니다. 새로운 인연으로 혼인을 한다면 저승의 남편도 분명 기뻐할 것이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향 아가씨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기막힌 짝 구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되짚어 생각해보니 김선달의 말이 지당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는 지난밤 만났던 과부 여인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지난밤 과부는 남편 상중에 낯선 선비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던 것이었지만 자신은 이미 남편과 사별한 지 오래되었고 앞으로 험난한 여생을 홀로 헤쳐나갈 것을 생각하면 그저 막막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며칠 전 만났던 과부의 그릇된 가르침에 갇혀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선달의 슬기로운 가르침에 소향 아가씨는 비로소 크나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 또한 용기를 내어 새로운 행복을 찾아 나설 때가 되었음을. 김선달의 말도 옳고 지난밤 만났던 과부의 말 또한 옳았습니다. 김선달은 단 하나의 가르침을 얻었지만 그 가르침을 통해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지혜가 필요하다는 심오한 이치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소향 아가씨와 인연을 맺는다면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 박진수 또한 홀로 남겨진 아내 걱정 없이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명한 여인들의 고귀한 지혜에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한층 성숙해진 김선달은 소향 아가씨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소양 낭자 덕분에 참으로 귀한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부디 오늘 밤 백년 가약을 맺어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김선달은 마침내 소향 아가씨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굳게 약조했습니다. 현명한 두 여인 덕분에 더욱 현명하고 지혜로워진 김선달은 마음을 다잡고 과거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깊어진 통찰력과 넓어진 아량으로 답안을 써 내려갔고 당당히 장원급제하여 금이 환영했습니다. 김선달은 소향 아가씨와 백년가약을 맺고 서로 아끼고 보듬으며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현숙한 아내 소향 아가씨의 헌신적인 내조 덕분에 김선달은 백성을 어여삐 여기고 나라에 헌신하는 훌륭한 인재가 되어 오랫동안 만백성의 존경을 한몸에 받으며 살아갔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인생은 정답을 찾아가는 기나긴 여정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여정에는 그 어디에도 정해진 정답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정답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하나의 잣대로 함부로 남을 평가하려 한다면 결코 타인을 진정으로 깊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김선달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 조금만 더 상대방의 입장을 너그럽게 헤아리려 노력한다면 험난한 인생이라는 여정을 조금 더 유연하고 너그럽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